안녕하세요. 맘땡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예고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어떤 주제, 자 과세톡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수행평가 또 그 수행평가에 관련 어떤 그 과목에 해당이 돼서 진로와 연계시켜야 되는 수행평가 그런 점들이 여러분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이제 차근차근 방송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아이들 고3들이 6월달 모의고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 4월 말이면 중간고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도 좀 매우 많이 바빴는데 더구나가 이번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입시 컨설턴팅을 하면서 지금 명문대를 보내면서 그 아이들의 생활 그리고 독특한 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서 매뉴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매뉴얼이 이번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돼서 좀 잠깐 좀 방송이 뜨면요 매일매일 방송하다가 좀 안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앞으로도 이제 자주 방송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그 주제를 보시면 확률과 통계에 관해서 인문계열 아이들은 어떤 주제, 그다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주제 보고서라든지 수행평가로 나갈 수 있는지 또한 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점을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지금 제가 그 수학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를 줄 때 자기 진로와 연결시킬 그런 수행평가인데 인문계열 아이들이 수학과 연결시킨 진로 어떤 뭐 수행평가한다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렵고요. 또 과학계열 아이들도 은근히 어렵고 특히 교육계열 학생들도 종종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자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적용시켜야 될지 그 점들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데 그 점들을 하나하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 계열은 확률과 통계에서 어떤 점들을 주제로 쓸 수 있을까요? 먼저 인문 계열은 이 점을 좀 주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에서요. 조건부 확률과 독립사건,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등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부 확률과 독립사건과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그때 뭐 오류를 범하는 사례와 오개념을 발견하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소절에서 뭐가 좋냐면요.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재판에서 지금 억울한 재판들이 보시면 아우라 15년 만에 막 이제 무죄를 선고받는 게 그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의 증거로 제시하는 확률들의 오개념 이 점에 관해서 보고서를 쓴다라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쪽 사회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인문계열은 어떤 주제가 있을 수가 있냐면 몬티올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몬티올 게임. 그래서 몬티올 게임을 조사해서 선택을 바꾸는 경우와 선택을 바꾸지 않는 경우에 성공할 확률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몬티올 게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을 할 때와 좋은 이점, 그 다음 그 확률, 성공의 확률을 구하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몬티올처럼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 것인지 그 점에 관해서 그쪽으로 글을 뺀다는 충분히 인문 계열의 자기 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 제가 이거 좀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건 좀 자기가 좀 예매하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에서 수업을 듣는데 정말 이것은 자기가 보고서를 쓰기 어렵다는 이 학생은 이걸 추천합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지프가 있습니다. 지프. 미국의 언어학자 지프가 있는데요. 지프가 영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의 빈도를 조사를 하다가요. 아주 흥미로운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가 필요할까요? 인문계열 학생들은 지프의 법칙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서도 지프의 법칙이 거기에 적용되는 사례를 조사하면 어떠나 싶은 거죠. 말 그대로 영어에서 다 자주 사용하는 단어 빈도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말도 될 수 있고 중국 다른 나라 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프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조사하는 이것도 있고요. 네 번째 주제로는 이게 있습니다.
경제학자 볼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여론조사는 단지 통계 오차라는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 사회 전반을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확률과 통계잖아요. 그죠? 자, 그럼 통계하면 자, 이 사업가 학생들은 참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사업가 학생들은 이 주제를 꼭 사업가도 좋고 뭐 인문학부도 괜찮고요. 뭐 역사학부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의 이 점을 줘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요. 최초로 여론조사를 한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론조사를 한 왕이 바로 세종대왕인데 그거죠. 세종대왕의 여론조사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이고 그 여론을 통해서 어떤 정책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이 점을 조사한다면 사학과 학생들을 충분히 자기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인문계열 학생들 확률과 통계에서 네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었죠. 아까 뭘 말씀드렸었죠? 저 5개념, 조건부 확률에서 5개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과 사례들을 조사하는 거 첫 번째죠. 자, 두 번째가 몬트리올 게임에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데 몬트리올에서 그 성공할 확률을 구하고 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 그 사회 결정이 좋겠죠. 일단 세 번째, 미국의 언어학자 지프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프는 말 그대로 영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의 빈도를 조사해서 정말 놀람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프의 법칙이 무엇이고 지프의 법칙이 일상 상황에서 사용되는 사례들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네 번째, 경제학자 볼딩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론조사, 즉 통계죠.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세종대왕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목적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 네 가지 중에 한두 개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의 확률과 통계에서 충분히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수행평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